안녕하세요. 사는게 예술의 호스트 소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 가차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동네에도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최근에 강남역에 갔다가 이렇게 귀여운 주술회전 캐릭터를 뽑았는데요. 사실 주술회전 피규어? 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아무 쓸모없는 장난감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수직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오브제거든요.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가차를 돌렸는데 초소하고 마키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요, 이 자그마한 플라스틱 인형,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귀엽지 생각해보면요, 이게 모든 게 결국에는 이야기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서사라는 단어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서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서사라는 게 원래는 문학 비평에서 쓰이던 단어인데 이제는 일상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단순한 유행어의 확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좋아하는 방식 자체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사가 있다라는 건 결국 연결될 수 있다, 기억될 수 있다라는 말과 거의 같아진 거죠, 맥락이.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에 끌리는 거는 단순히 지금 현대사회의 일은 아니죠. 인류는 언제나 이야기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언어학자 존 닐은 인간을 호모 나렌스, 즉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익숙한데 존 닐은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죠. 처음에 이 표현을 접했을 때는 뭔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납득이 되고, 뭔가 나도 호모 나렌스가 맞는 것 같다. 이야기가 없으면 사실 역사도 없거든요. 히브리는 이렇게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요, 그 6월절 식탁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출애굽의 얘기를 직접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역사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록이기 이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서 흘렀죠. 왕좌의 게임 제가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왕좌의 게임도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 이 모든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구문화 어떤 특정 이야기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왕좌의 게임만 보면 모든 원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한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도 이 이야기는 생존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건을 정신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래서 이야기 자체를 보면은 정말 실제 비용 없이도 삶을 미리 살아보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시뮬레이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 생존에 유리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야기가 단순히 취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셔볼 예술가는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의 힘을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해서 모셔보았어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입니다.
네,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 선배님은 제가 이번에 좀 리서치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되게 나이가 많으시구나, 연세가 많으시구나. 1941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브리 스튜디오 공동 창립자이자 또 감독이신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 뭐, 제가 굳이 진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들이 있죠. 뭐,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모노노케, 히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래서 이름만 딱 들어도 각자의 기억 속에 어떤 특정 장면이 하나씩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출발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 특히 일본의 신토 신앙 있죠. 그리고 뭐 민담이나 요카이 전설,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치히로가 이름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포일러 알라르트.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그 일본의 전통 신앙이 있는데 고토다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잃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는다. 그래서 이 관념은 수천 년 된 믿음인데 미야자키 하야 선배님이 이거를 10살짜리 소녀의 이야기로 번역해낸 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죠. 네, 이웃집 토토로도 마찬가지죠. 되게 크고 느리고 어린아이에게만 보이는 존재인데 이거는 일본 민간 신앙에서 숲과 자연에 깃든 정령, 코다마나 모리노카미 같은 존재들의 현재적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존재를 고양이 버스에 태워서 1988년 도쿄 근교의 풍경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웃집 토토로죠. 모노노케 힘에도 살펴보면은 이 모노노케는 사실 사람을 빙의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원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미 수천 년 된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적인 배경을 빌려서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선배님이 신화를 단순히 소재로만 빌려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왜 수천 년을 살아남은지를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사실 신화가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이 신화 안에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감정이랑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인류의 정말 끊임없는 고민과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야오 선배님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꺼내서 이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다른 작가의 작품도 살펴보면은 또 요즘 제가 넷플릭스에서 샌드맨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와 너무 잘 맞아서 같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닐 게이먼이 쓴 샌드맨이라는 작품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주인공은 꿈의 군주입니다. 예, 이름은 모르페우스인데 이름이 사실은 많아요. 모르페우스뿐만이 아니라 드림, 그러니까 꿈이라고도 불리고 꿈의 군주라고도 불리고 쉐이퍼, 만드는 사람, 어떤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이 드라마 안에서도 불려요. 근데 실제로 샌드맨이 독일 민담에서 전해지는 요정이거든요. 이게 수면을 부르는 요정인데 눈을 아주 무겁게 만드는 모래를 이렇게 눈에 이렇게 뿌려서 졸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꿈을 꾸도록 만든다. 이제 그런 민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렇게 자고 나면은 눈 꼽기잖아요. 그게 모래요정 이야기. 이게 서구 사회의 민담이죠. 너무 귀엽죠? 근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닐 게이먼이 드림이라는 이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드림은 단순히 꿈의 신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이 이야기 자체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모르페우스, 북유럽 신화, 이집트 신화, 그리고 아프리카의 구전 설화, 셰익스피어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쌓아온 이 이야기들이 샌드맨이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래서 게이먼 선배는 샌드맨을 만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샌드맨 자체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인류가 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꿈에서 이야기로, 이야기에서 전설로, 전설에서 신화로.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가 정말 그 큰 흐름을 담고 있어요. 샌드맨 안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잊히지만 이야기 자체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역사는 기록이지만 신화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기록 자체는 지워질 수 있어도 기억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전해지죠. 오늘 소개해드린 미야자키 하야오 선배님과 이 게이먼 선배님 모두 다른 매체를 가지고 자기의 창작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류의 꿈속에 또 영화, 만화 속에 또 우리가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좀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인류는 왜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아마 이야기가 없으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날것의 사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인과가 생기고 감정이 붙고 또 시작과 끝이 생기면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로 삶을 이해합니다. 우리 무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야기를 해요. 뭐 어젯밤에 무슨 꿈 꿨다. 그리고 뭐 무슨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퇴근길에는 오늘 하루를 또 되감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각자의 서사를 쓰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리고 뭐 이거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되는 영화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각자의 서사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사는계 예술을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신화, 뭐 민담, 설화, 구전동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와 유튜브까지 정말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좀 새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 사는계 예술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 모쪼록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오늘 미야자키 하야오 선배님의 작품들 그리고 넷플릭스의 샌드맨 잘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는계 예술이 벌써 28화 되었습니다. 겨울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기념으로 한 주 쉬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29화는 6월 3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또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